우리 군산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 자치와 인권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생 자치가 P고 그 다음에 인권이 D인데 이걸 제목을 재구성해서 인권을 먼저 앞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학생 자치를 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란다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란더라고 합니다. 미란다 들어보셨죠? M-I-R-A-N-D-A. 이 미란더라는 청년이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짓을 했냐? 어떤 소녀를 납치를 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체포가 됐어요. 재판을 받게 됐단 말이죠. 판사가 물어봤어요. 너 그런 사실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은 그런 사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백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는 거, 이걸 자백이라고 해요. 그때 사용했던 물건들 있죠. 다 증거로 제출됐어요. 자, 범죄 사실을 본인이 자백을 했어. 그리고 그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라고 선고할 수가 없어요.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갖춰졌죠? 그런데 그 재판부는 미란더 이 청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전혀 강압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자백을 했고 그리고 증거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재판 과정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재판장이 경찰관이 당신을 체포할 때 체포 이유를 설명해 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당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줬냐? 아니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알려줬냐? 아니요. 그래.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다 그걸로. 1987년에 대한민국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거기에서 대학생 박종철, 유명한 이름이죠. 박종철 거기 수사를 받던 도중에 물고문을 계속 당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박종철 군은 그 당시에 누나와 함께 대학 부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하룻밤 지나도 하나 그 다음 밤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거기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명한 박종철군 공무원치사 사건이에요. 그해 6월 29일 날 결국 그 당시에 정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국민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말해서 6.29 선언이에요. 그보다 더 앞서서 며칠 앞서 6월 10일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벌어졌죠. 1993년 1월 15일 감옥에 있다가 탈옥을 한 마피아 두목이 있어요. 이름은 살바토레 리노. 마피아라는 말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아시죠? 시칠리아 그 지역의 말이에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뷰티,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목이 감옥에 있다가 탈옥을 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넘도록 잡지를 못해. 경찰은 계속 추격을 하고 이 두목은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떤 경찰관한테
한 명이 검문소에서 차를 이렇게 검문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차를 세웠는데 뒷좌석에 밀짚모자 알죠? 밀짚모자를 쓰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육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총을 딱 댔어요. 딱 대면서 손들었다 했어요. 그때 이 두목이 그 경찰관에게 뭐라고 말했냐.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축하하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뭐냐. 내 변호사에게 알려주게. 지금 이 사건들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은 어느 누구도 처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는 그 내 아들과 딸이 아주 어릴 때예요. 그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독일에서 어디 가다 보니까 벼룩시장이 있어요. 벼룩시장 아세요? 알죠? 네, 프리마켓 벼룩시장이 있는데 벼룩시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벼룩시장은 자기가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은 물건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내놓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좌판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어떤 젊은 엄마와 그 옆에 유치원이나 다닐까 싶은 그 사내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물건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바깥에 가서 자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못 듣겠지. 거기에 가격표에 5마르크라고 붙어 있었어요. 사고 싶대요, 아내가. 그래서 그럼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바로 산 것이 아니고 그 아주머니에게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4마르크로 깎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라 내 아들의 물건입니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가격표로 5마르크로 붙였다. 근데 이 아줌마가 4마르크로 사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겠다. 1마르크죠. 1마르크. 그 1마르크 그 사이에서 엄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1마르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당시 1마르크면 얼마냐면 우리 돈은 550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엄마가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 세 나라는요 쓰는 언어가 같아요. 어떤 언어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쓰는 언어가 같아. 어떤 언어예요? 도이치, 독일어를 써요. 스위스에 가면 그 아주 높은 산 있죠. 그냥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산이 있죠. 거기 올라가면 맨 위에 봉이 하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융프라우라고 해요. 들어봤죠? 융프라우는 영어로 번역하면 영 레이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융프라우 하면 처녀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융프라우는 처녀고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크라고. 그래서 융프라우 요크 하면 이것이 처녀봉이 되는 거예요. 그 처녀봉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하룻밤 거기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게 된 곳은 이젤트발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젤트발트에는 정말 아름다운 옥빛 그 바다가 쫙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제 세 식구가 거기 이제 민가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누굴까 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될까? 우리 거기서는 김나지용이죠. 그 사내아이 딱 한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저기 우리 식구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제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나가시면서 손이 오면 네가 이런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 이제 집에 들어갔죠.
그날 저녁에 밖에서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엄마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보장해 준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해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권은 굉장히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권, 내 인권이 숭고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인권도 내가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요. 선진국 아이들은.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결정을 해요. 우리 헌법 제 10조죠.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많이 들어봤죠? 제 10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존엄, 휴먼 디그니티. 인간이 존엄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인간은 존엄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영동 아까 이야기했죠? 치안본부 대공부실 지금은 경찰청입니다. 거기서 멀쩡한 대학생을 끌어다가 영장도 없이 체포 이유도 밝히지 않고 가족이 아니지도 않고 물고문을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을 때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핵심적인 것은 나는 인간이라는 선언이에요. 나 인간이야. 나를 물건 취급하지 마. 나를 짐승 취급하지 마. 사람을 고문하는 것은 고문하는 순간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내 일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하는 훈련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작년에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죠? 2014년 4월 16일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2달 정도인가 흐르고 나서 독일에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교육감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독일 학생들은 수학여행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식 수학여행입니다. 그 사람들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 아이들은 선생님 없이 알아서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선생님 없이 알아서 다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선생님 없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들 난리 날걸. 그러죠? 근데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독일 아이들은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알아서 다닐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려서부터 유치원 단계부터 끊임없이 네가 결정해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일이잖아. 네가 결정해.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수학여행 가죠. 근데 수학여행 가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보낼 만하다라는 신뢰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뢰만 있냐 그게 아니고 일단 우리 학생들이 독일 학생들이 자기들 힘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국가는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이 아이들이 무슨 일 하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최단시간 내에 달려가서 이 아이들을 구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알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말 여러분 절실하게 느껴보셨어요?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요. 세상이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뻐요. 무시무시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얼마 전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뭐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윈스턴 처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아인슈타인?
누구예요? 주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저거 맞췄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오늘 집에 가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만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엄한 존재는 뭘 할 줄 아냐? 내 일을 내 책임하에 한단 말이에요. 내 권리와 내 책임하에 내 일을 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교육은 뭐냐? 교육은 여러분들이 인생 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 가능성, 능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교육이란 말이죠. 여러분 학생인권 아시죠? 전라북도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가 지난 5월 14일이네요. 5월 14일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것도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법관들이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별것도 없네 이거였어요. 다 빤한 것이네. 왜 빤한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에 있고 그 다음 UN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거 그거 넘어가지도 않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학생인권 조례거든요. 읽어보셨어요 한번? 학생인권 조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그리고서 UN 아동권리협약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별 차이도 없어요. 오히려 UN 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뒤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학생 자치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치라고 하는 말은요. 자치라고 하는 말은 자기 통치 줄임말이에요. 이걸 자치라고 해요. 혹시 알아요? 자치의 반대말. 자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타자 통치예요. 타자 통치. 자기 통치 아니라 타자 통치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타자 통치야. 근데 자치가 왜 중요하냐? 자치가 인간은요, 이 존재 자체가 자유적인 존재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선생님인데 항상 머릿속에 고민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냉장고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지글지글하대. 냉장고에 막 이것저것 막 집어 넣어가지고 도대체 뭔가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이걸 못 끄집어내.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 놓으셨는가. 그러다가 어느 토요일 그날 결심을 했대요. 오늘은 결단 내리라. 냉장고를 확 비워버릴 거야.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세상에 냉장고 이게 뭐야. 좀 치고 살아. 기분이 샥 달아나가지고 안 치워. 이게 내 일을 내 스스로 할 때와 내 일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할 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일을 내 스스로 하잖아요. 자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 좀 고통스러워도 그냥 잘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과 딸을 키울 때요. 가능한 한 안 시켰어. 괜히 시켰는데 못해요. 그럼 기분 나빠잖아. 아빠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자치는요. 자기 통치입니다.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교에 학생회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생회실 있고 그 다음에 학생회 여러 가지 문건 발간해요? 그러니까 없어. 문건은 없어. 그리고 또 학생회에서 행사할 때 학교에서 무슨 여러저러 행사할 때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학생 자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학생들의 일을 결정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진다? 학생이 진다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 권리 자유하면 내가 누리는 것, 행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국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그걸 이제 자꾸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한다. 근데 학생 자체는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이죠. 우리의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진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좀 더 이게 제대로 가려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거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그런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4.16 세월호 참사 그걸 지켜보면서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다? 정부의 대처 또 정부에서 또? 둘 다? 컨트롤 타워 말은 그래서 하는데 없죠,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없어. 또 전북교육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겠어요? 전북교육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겠어요?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시 컨트롤 타워예요, 진짜? 컨트롤 타워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목숨 걸고 그 자리 지켜야 돼요. 그게 컨트롤 타워예요. 또 뭘 느꼈어요? 책임의식, 그렇죠? 자, 내가 느낀 거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도 물음표를 찍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음표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교육감으로부터 여러분이 짤막한 강의를 듣잖아요. 듣는데 교육감 저 말이 저렇구나. 맞아 저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저건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교육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물음표를 찍는 거다. 왜 그러냐라고. 그것이 잘 훈련이 돼야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음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근거는 뭐야? 라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 번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근거는 뭐냐? 물어보니까 종편이면 큰일 나요. 그런 근거는 제시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됐죠? 네. 사람에게 물건이 있다는데 사람과 진실을 나누는 기준. 사람과 진실을 나누는 기준요. 그 사람, 이 존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해주는 어떤 징표들이 있겠죠. 그 징표. 그러니까 일단 모양이 이렇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양이 사람 모양이라고 해서 인간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제 모양이 사람 모양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죠. 네? 그런 것들. 인간이라 볼 수 있는 몇 개의 그 징표들. 이걸 보고 이 존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 학생은 흉악범인들 있죠. 흉악범죄자들. 그런 흉악범죄자도 인간이라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사형수에게도 인권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형을 집행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사람 인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사형제도는요, 그 사형수의 인권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여기 목을 걸잖아요. 나라마다 사형 방법이 다른데 목을 걸죠. 그럼 누군가는 목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사형수의 인간 존엄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인의 인간 존엄도 침해한다. 그래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죠. 우리 헌법 기준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 인권 규정하고 있어요. 인권 규정하고 있는데 그 10조에서 37조까지만 인권인 것이 아니에요. 명문화되지 않은 인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인권이라는 말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인권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권도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해요. 이제 자기 확대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 있죠. 구분하는 것은 계속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인권을 연구하고 인권 단체들이 또 학자들이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권을 계속 이렇게 검토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 인권이 아니다.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개념이 항상 열려 있어요. 선생님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 애초에 국가가 인권을 보장할 줄 않으면요, 인간의 인권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요. 국가가 인권을 주는 거 아닌가요? 예. 네, 됐습니다. 답변할게 이제 앉으시면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인권 주체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존재를 뭐라고 하죠? 태아라고 하죠. 그 인간이라고 할 때 태아를 포함시켜요. 태아를 포함시켜.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이 뭐겠어요? 먹고 자고 안전권 또 신체 발달권.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명권이에요. 근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뭐죠? 어느 나라는 이게 생명권 침해하는 게 있어요. 뭐죠? 낙태제도예요. 낙태제도.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임신 최초 3개월 이내 낙태는 일단 허용을 해요. 근데 독일은 좀 반대예요. 임신 최초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낙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 있었죠. 낙태에 대해서 동독이 자유로웠을까? 서독이 자유로웠을까? 에? 동독이 자유로웠을까? 서독이 자유로웠을까? 동독이 자유로웠어요. 동독은 사회주의국가였죠. 그 낙태를 못하게 하면 여성의 인권을 제약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의 존엄이라고 할 때 그 인간 속에는 태아도 포함된다. 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은 뭐냐? 에? 생명권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재산 상속권.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 가해자,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를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행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자 인권은 범죄 피해자 인권 말하는 거죠. 네.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 거죠. 그대로 보호를 해요. 네, 무죄 판결을 그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기본권이 있냐면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밤길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강하게 가격을 했어요. 내가 쓰러졌거든. 병원에 몇 개월 입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이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발달해 있죠. 그래서 피해자 인권의 인권대로 보호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거 미란다 원칙을 세우냐? 이것을 그대로 한 건을 유죄 판결을 선고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인권을 함부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강하게 세우는 거죠. 학생회를 이끌다 보면 물론 저희는 이제 또 학생의 입장만을 또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학생 자치는 학생을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윗분들께서 이러한 뭐 사업이랄지 생각이 실천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학생들의 그런 인권이랄지 그런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과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그래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또 학생들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아니다 생각되는 거는 자신 있게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지 그게 정말
바뀌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답변할게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양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나타난 그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지.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일도양단식으로 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상대방의 상호의 또 인권에 대한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들어보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성장기에 우리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또 시행착오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학생들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그걸 여유 있게 바라봐주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바라봐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야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늘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이제 원탁회의 하는데 이런 원탁회의 할 때 토론도 마찬가지, 토의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요. 알죠? 귀하고 입을 한번 잘 보세요. 위치가 어디가 더 높아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들은 다음에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고 듣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보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바로 이거 듣는 거 그리고 보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을 인권으로 보장을 해요. 그 인권이 뭔지 아세요? 인권이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에요. 알기 위해서는 듣고 봐야죠. 그래서 알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탁회의에서 여러분들 잘 듣고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르다?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름과 틀림은 의미가 다르죠? 나와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헌법 제1조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군주국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그거 뭐예요? 다름이에요? 틀림이에요? 그건 틀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름과 틀림 차이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잘 듣는 원탁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